네, 최근 국내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역전됐던 이 장단기 금리 체계가 외형적으로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종전의 우리 이론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라도 봐도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금통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최근 채권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요즘 그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30년 국채 투자하신 분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보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손실을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채권 시장에서는 베이스 스티핑 논쟁이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전통적으로 주식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는 최근엔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씀대로 그동안 그 채권의 과대평가를 받게 했던 요인이 장단기간의 역전 현상이었었거든요. 이 문제는 올해 아마 7월달, 8월달도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이 영상으로 보면 장단기간의 금리 스프레드, 이 인트레스트 CSM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그래서 그 금리 동향을 보면 기준금리는 2.75%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단기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대체로 기준금리에 전후해서 3개월짜리, 9개월짜리, 1년짜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청자분의 명확한 금리 스프레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3년 국채금리를 단기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3년 국채금리는 지금 2.84%입니다. 그리고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3.04%니까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가 높은, 또 정책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이 영상으로 보면 단저 장고의 네.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형태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역전됐었던 이 장단기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역전됐던 것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단기금리가 내리고 정책금리가 내리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기금리가 오르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금리체가 정상화되는 요 두 가지 요인인데요. 최근에 보면 10월달, 11월 달에 보면 단기금리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금리, 아마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이 많이 2개월 전, 3개월 전에 많이 이렇게 매입했던 장기금리가 상승해서 이 영상으로 보면 단저장고의 정상적인 yield 커브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경제TV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장기금리가 이렇게 낮았을까 하면 우리가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채권, 장기채가 과대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 과대평가를 받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외국 자본이 과다한 그 쏠림 현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사실 외국 자본들이 한국의 채권을 안정자산으로 생각해서 과다하게 쏠렸던 측면이 사실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동반 현상, 이 후간 현상, 밴드웨건 현상, 이것을 불러일으켜서 이례적으로 금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한국의 투자자 사이에는 한국의 장기물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이런 것이 됨이 되어서 최근에 시간이 정상화감에 따라서 이 고평가됐던 이런 부분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왜냐하면 네. 매물이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내놓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는 장기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 속에 채권 스프레드가 사실상 정상화되고, 이게 지금 장기물이 워낙 그 상승세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베이스 스티핑 논쟁이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워낙 30년물 투자했던 사람이 몇십 대 1 뭐 이렇게 돼서 네. 과하게 평가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최대 관심으로 떠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비슷한데 이 장기 금리가 낮아졌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처럼 위험상으로 정상화 과정이지만 요인은 다릅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춰서 이것이 장단기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yield 커브가 정상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 점입니다. 네. 선진국들은
금리 체계가 잘 정상이 돼. 여기서 금리 체계라는 것은 정책 금리의 변경에 따라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것이 한 나라의 그 금리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금리 체계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보통 그 나라 금융시장이 잘 작동되고 시스템이 작동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효율성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똑같이 외형상 단저 장고지만 우리는 과대평가받았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장기물이 올라가서 정상화되는 거고 네. 선진국들은 사실 정책금리가 떨어져서 선제적으로 떨어져서 이것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두 국가 간에 두 선진국과 한국 간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정상화 과정은 분명히 다르다 다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요인이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현상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것 항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경기도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 요인이 상당히 타임을 맞게 조정했던 것이 우리와 다르게 금리 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에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것 자체가 예전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오늘 한국경제TV에서 네. 논점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요새 토론이 많죠. 그러나 여기선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론을 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우리가 과거의 실물경제 섹터가 금융 섹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는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 또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한 나라의 금리 체계에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정상적인 yield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단저 장고의 정상적 yield 커브가 형성될 때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런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역 yield 커브가 형성됐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단고 장저의 형성할 때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한국도 금리 체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걸 경기 회복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하면 제가 여기서 경기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체감적으로 그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펼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 낮은 거에 따른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금리가 정상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과대평가하게 받았던 그러니까 채권가격이 높고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던 이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yield 커브를 형성하기 때문에 네. 경기 회복과는 무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경기가 회복됐다는 신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를 파악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원화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정상화가는 이런 그 금리 체계일 때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경기 조점을 우리가 통과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낙관론이 불고 있습니다는 사실 민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체감적으로 정책 당국자의 얘기와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한국도 이제는 종전의 그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과는 다른 한국만의 특수한 이런 문제를 좀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에 해서 국민이 좀 체감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경기 진단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내년에 그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다 올해 낮아진 것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대부분 다 민간 연구소라든가 세계적 IB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3% 초반을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예산안에 근간이 되는 것은 4%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괴리가 왜 발생했을까 했을 때는 종전과 다른 한국 경제 경기 예측하는 방법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하는 것과를 좀 잠시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에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단기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는 OECD의 CRI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취약 지수라 해서 IMF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취약 지수라는 것은 사실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런 것을 좀 중시해서 지금은 국가보다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얼만큼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 활동에 중점을 두는 이런 경기 예측법을 새롭게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도 대차제도표. 이게 위기 당시에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형성입니다. 그래서 대차제도법을
통한 경기 부양법이라든가 그리고 에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나라의 경제는 생물과 같아. 여기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그 사람과 같다 해서 사이클 큐브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도는 요약은 종전의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왜냐? 위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젊은 세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바일 폰이라든가 뭔가에서 완전히 생활이 하루의 생활이 거기에 다 치중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 활동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종전과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이 지금의 가격 변수를 만들어가고 경제 변수를 만들어간다면 그 변수에 맞춰서 예측하는 방법도 달라야지 보다 정확한 경기 예측법이 나올 수가 있겠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경기 정책이 나왔을 땐 그 국민들이 나와 동떨어지지 않은 이런 그 경제 정책이 나와야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되면서 반응을 해서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은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최근의 우리나라의 현실이긴 한데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좀 중하위 계층의 서민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험상 채권의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는 이런 필요성이 제기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 현실은 일단 정상화되는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가 높은 이것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그동안 과대평가받던 장기물이 사실상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이 과정에서 찾는 거지 경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런 것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안 좋습니다. 올해 IB들 보면 2.2%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속에 경기가 어려운 거에 원화가 강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떠냐? 경기도 좀 하고 중하위 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또 원화가 경제 여건에 길이 돼서 강세가 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는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금리 좀 내려서 대내 간의 금리 스프레드를 좀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더 이렇게 맞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정상적인 예일드 커브가 형성될 때 오히려 금리를 동결한다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적정한 기준금리 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적정금리 선에 대한 토론 방식, 그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피셔 이퀘이션 방식, 우리가 화폐에 쓰는 것을 로그를 취해서 타임으로 그 시간으로 이렇게 미분하는 개념을 가지고 적정금리를 따지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 목표를 감안한 테일러 준칙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이 자막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적정금리가 이렇게 산출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 그 적정금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시스템이 붕괴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역시 정책 목표와 국민들이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양극화가 심했을 때는 대표성을 띠면 이 대표성이 함정지수가 되거든요. 우리 종합지수도 지금 양극화가 심했을 땐 대표지수 함정 때문에 증시의 입장을 못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국민들이 지금 뭐에서 고민하느냐. 이 문제에 금리 경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다. 국민을 위한 정부 많이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대선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정작으로 국민의 경제 생활이라든가 체감 경기, 그 다음에 국민의 그 고통을 줄여주는 이 정책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금리 체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서 이것을 정말 경기 회복의 신호로 봐야 되는지와 함께 앞으로 적정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리 전망까지 자세히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